존경하는 김기덕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정엽 서울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대학동, 삼성동, 서림동, 서원동, 신원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일 똑같은 주제로 5분 자유 발언을 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도 202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교육 격차를 줄이고 잃어버린 공동체 경험을 되찾기 위해서 방역과 학습을 모두 잡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교실 밀집도 완화가 매우 중요하고 근본적 해결 방안은 학급당 학생 수의 가장 적절한 기준점을 20명 이하로 변경하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시정연설문 갖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빨간색 밑줄도 쳤습니다. 실제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인 과학고등학교는 수업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의원의 주장과 교육감님의 생각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에 대해 담당 부서에서 갖고 온 답변은 변화된 내용 없이 현행 유지는 어쩔 수 없다는 공허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정 질문을 통해 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가 실현되고 있지 않은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직접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교육감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에 대한 교육감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하향시켜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특히 20명 내외로, 지금 OECD 학급당 학생 수 평균이 초등학교 21명, 중학교 23명입니다. 저희는 이제 23명, 25명, 이제 거의 3, 4년 안에 OECD 평균에 도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20명 이하가 돼야 정말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이제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시도교육감 협의회도 서울교육청이 긴급 안건을 제출해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을 위한 합의문, 건의문을, 이게 교육부에 아무래도 건의가 됩니다. 그래서 건의문을 채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도 부단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하고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 이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이라는 목표하고 이제 현실 간에 좀 갭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공무원으로서 교사에 대한 정원, 배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교육부가 일단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의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은 교사 한쪽에서는 그 교사를 이게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문제도 의제로 이제 제기된 바가 있고요. 교원 쪽에서는 이제 반대하는 지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원의 임용시험도 2차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역의 다양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선발에 대해서 지역 특수성을 살릴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하자, 이런 제안도 지금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과도기적으로는
그런 목표와 현실 간에 지금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교육부에 계속 요청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갭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감님은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 이하가 되기 위해서 예.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금방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23일 날 7월 23일 날 교육부에 2021 학년도 초중등학교 정원 1차 가배정 통보하고 관련해서 유감의 뜻을 밝히고 1128명을 감축한 교원 정원 재배정을 요청한 공문은 본 의원도 확인을 했고요. 예. 이 외에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교육감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예, 바랍니다. 지금은 이제 교육부가 말하자면 내년도에 교사를 선발 인원이라든가 요걸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경우는 저희의 재정을 통해서 약간 완충 역할을 하는 게 저희가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최대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급격하게 학급을 축소하는 데 따른 문제들도 있고요. 또 사립학교에는 공립학교는 이렇게 재배치가 가능합니다만 사립학교는 법인 내의 학교에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립학교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충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간제 교사들, 임시 어떤 그 교원 인력을 예산을 통해서 지원하는 그게 저희가 사실은 완충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 재정으로. 그리고 TO 자체는 저희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근본적 대책은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교사 정원은 원래는 학급 수에 의해서 교사 수가 결정이 됐는데 예. 이명박 정부 정권 때 학생 수에 따라서 교사 수가 정해지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본 의원은 교사 수는 학급 수에 따라서 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이 자리에서 논외로 해야 되는 거죠. 예, 논의할 그렇죠. 문제는 예, 아니고요. 조건, 예. 이제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이 질문이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르면 학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 수는 교육감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결국 이 문제는 교육감님이 결정하면 될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주어진 교원 정원을 가지고 이렇게 학생 수 변동에 따라서 이렇게 배정을 하는 학교별 배정을 하는 그런 역할을 저희가 하고 권한도 저희가 갖고 있죠. 예. 네. 예. 약간 그 답변은 제가 예상했던 답변이에요. 예. 예, 제 본의원이 질문하는 중요한 내용은 학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 수는 교육감이 정한다고 분명히 예, 그렇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 숫자가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교육감님이 학급수 그리고 학급수에 대한 학생 수를 그렇습니다. 결정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학급당 20명 이하를 교육감님이 결정을 해서 시행하면 된다는 거죠. 아, 그런데 이제 어떤 조건 내에서 중앙정부가 정한 조건 내에 그런 한계성은 좀 있는 거죠. 예, 그건 맞습니다. 그 한계 내에서는 맞습니다. 자, 보십시오. 중앙 정부가 교사 수를 먼저 정하고 그 교사 수에 의해서 학급수 또는 그 학급에 있는 학생 수를 정하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법적으로는요. 실제로 이 두 가지 법률은 서로 상충합니다. 예, 그건 뭐 근원적으로는 말씀하실 수 교사 있을 것 수는 같습니다. 결정이 됐어요. 원래 학생 수, 학급수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예. 이명박 정권 때 얼마나 교육이 후퇴를 했었습니까? 학생 수에 의해서 결정하게 바꿨어요. 예. 그 바꾸는 바람에 이 두 가지 법률이 서로 상충을 하는 겁니다. 빨리 그 법률 바꿔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거는 국회에서 할 일이고 서울시 의회에서 또는 교육감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예.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도 그런 명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감님이 결정을 하면 된다는 예. 거죠.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예. 조희연 교육감님은
선출된 분이시죠. 예. 선거를 통해서. 예. 즉, 뭐 중앙 공무원, 교육 공무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임명직 공무원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혁신하고 소신에 따라서 정책도 펼쳐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예.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자료 화면을 보여주세요. 예. 아, 예. 제가 저렇게 젊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이 더 젊으신 것 같은데요. 아, 그러세요? 저 사진이 밑에 자막에도 되어 있는데 2014년도 5월 31일자 사진이에요. 예. 처음으로 교육감 나오셔가지고 후보로서 선거 예. 운동을 할 때고요. 정말 우연인지 필연인지 저기 유 모르겠지만, 의원님도 저 앞에 계신 거죠? 예, 저 예. 보이십니까? 예. 지금하고 앞에서. 머리 헤어스타일이 좀 틀리죠. 더 젊어지신 것 같습니다. 예, 씩씩해졌다고 먼저 시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 2014년도 5월 31일을 터닝 포인트로 해서 그 전에 교육감님이 열세셨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부터 우세로 변했습니다. 예. 직접 확인해 보세요. 예. 정말이에요. 예. 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요. 우리 조혜연 교육감님께서는 저렇게 선출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선출직의 특성이 있습니다. 예, 학부모들한테, 학부모의 요구에 부응해야 되고요. 지역 주민들한테 예. 선출을 받은 거예요. 선택을 받으신 거예요. 왜? 임명직 공무원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을 하고 교육 자치를 통해서 정말 참교육, 혁신 교육을 실현을 하라고 선출이 되신 예.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교사 수를 일단 그 법 틀렸어요. 틀리고 강제하고 있지도 않아요. 교사 수에 의해서 학급 수가 결정이 된다? 학생 수가 결정이 된다?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정말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근본적인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사 수를 결정하는 게 중요한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학생들 한 명 한 명이 제대로 성인으로, 제대로 사회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 제대로 교육을 시키는 거,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장 기본으로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셔야죠. 예. 예, 사실은 이제 지난번에 10월 20일인가요? 그때 이제 그 국회에서 강민정 의원이나 등등 정교조 교원단체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2m를 고려할 때 학급당 학생 수를 16명으로 하자는 제안을 한 바가 있고요. 저는 이제 오늘 또 의원님도 지난번에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공론화라는 측면에서 20명 이하를 다시 제가 입장문을 뭐 겸사겸사해서 저희가 또 발표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목표와 현실과 물론 이제 저는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선출직이 공무원의 한계라고 할까요? 관료제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 관료제를 혁신하고 관료제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을 해야 되는 것은 저는 뭐 신념처럼 가지고 있고요. 이제 단지 또 현실 조건이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극복하면서 선출직의 목표대로 갈까 이렇게 이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좀 유 의원님 기대처럼 제가 또 못하는 지점은 솔직히 좀 있습니다. 예, 본 의원이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교육감님께서 그 부분이 옳다고 생각을 하시고 신념처럼 갖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 그대로 실천을 하고 행동을 하시라는 겁니다. 하셔도 됩니다. 공론화가 아니에요. 지금은 결정해야 될 때입니다. 너무 좋은 기회예요. 이 시점은. 예. 그러니까 근데 학습과 병역 두 가지 다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또 학생 수 감소라는 또 다른 이제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있고, 또 지금 뭐 저희가 보고도 아마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내년도 초등교원을 지금 371명 감축을 교육부가 했고요. 중등은 435명을 했습니다. 이 371명도 530명인가가 내시되어 왔는데요. 제가 공개적으로 교육부에 항의하고 그래가지고 한 150명 줄여줬습니다. 뭐 그런 어떤 싸움이 있습니다. 교육부하고. 뭐 싸움도 아니죠. 근데 이게 약간 제로섬 게임이 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서울의 가배정에서 520명이었는데 370명으로 150명을 낮춰주면 지방 16개 교육청에 어딘가는 150명이 이렇게 또 뽑아내줘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제로섬 게임이 있는, 그걸 감안하면서도 어쨌든 서울이 절박하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부하고 약간 긴장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학생 숫자가 아니고요. 학급 수와 그 학급에 있는 학생 수입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보내준 자료의 예상에 따르면 2021년, 2022년은 일단 단기간 학생 수가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예. 그 이후에 감소하는 걸로 분석이 되어 있고요. 예, 23년이 좀 예, 어쨌든 저는 학급 수와 그 학급에 있는 학생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 학생 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시정 질문을 하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대부분의 의원님들 다 지역 다니시고 하기 때문에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가는 학교마다 다 학급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잘 아시죠? 학급수 줄이지 말아달라고, 학생 수 줄여달라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마 의원님들도 많이 이제 민원에 이렇게 제기되실 겁니다. 그럼요. 제가 지난번에 5번 자유 발언을 한 이후에 정말 본 의원도 깜짝 놀랄 정도로 모든 학부모와 학교 당국으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절실하면 그렇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좀 더 선명하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이 학부모의 심정으로 임해준다면, 학교 당국의 입장으로 생각한다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20명 이하이기 때문에 15명도 좋고 16명도 좋고 17명도 좋죠. 그거야말로 현실을 감안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결단을 내려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전 목표에는 동의하고요. 이제 어쨌든 지금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제 교원 티오입니다. 예를 들면은 향후 3년 안에 20명 이하로 학급수를 감축한다 보면은 매년 교원이 한 600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600명이 이제 교육부가 이제 결정을 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요. 저희가 뭐 아니고요. 한 대여섯 명 갖고 막 싸우고 교사 있는 수를 상황입니다, 교육부가 사실은. 결정한다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라니까요. 학급당 예. 학생 수를 교육감님이 결정하는 게 근본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이제 단지 이제 이런 점은 있습니다. 향후 3, 4년 안에 자연스럽게 OECD 평균이 가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그렇게 되면 이제 학생 수가 아마 17명, 16명 이렇게 내려갈 겁니다. 교원 수에 지금 현재 2023년이 아시다시피 뭐 황금돼지 때 해가지고 이렇게 늘어나는 국면이어서 그때를 피크로 다시 되는데, 그걸 기준으로 늘렸을 때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훨씬 더, 물론 뭐 우리 국민들이 우리가 왜 OECD 평균에 구애될 필요가 뭐 있냐, 우리는 17명 하자, 저는 그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근대 교육 시스템이라는 게 그 공장처럼 대량 생산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이 하나하나에 맞는 개인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학급당 학생 수가 적을수록, 국가 재정이 허락하는 한 적을수록 좋은 거죠. 훨씬 더 맞춤형 개인 눈맞춤 교육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이제 단지 현실과의 갭 때문에 언제나 좀 고민합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 점에서는
목표를 향해서 더 돌진해라 이런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만은 참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제가 본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직접적인 그런 답변을 듣고 싶어서 시정 질문을 했고요. 예, 예, 교육감님, 고맙습니다. 예, 그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예, 그리고 앞으로 공론화 이런 차원이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결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뭐 저희가 지난번에 질의하신 다음에 그 학교 문제를 포함해서 저희가 좀 머리 싸매고는 있습니다. 근데 해법이 안 나와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엉클어진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 끊어내듯이 예. 교육감님의 그 끊어내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이제 뭐 듣고 싶은 답변은 제가 들었고요. 예, 저희가 좀 더 머리 싸매고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 예. 단지 이제 저희가 지금 오늘 긍정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바로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제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예.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교육은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목표로 합니다. 학교는 타인과의 관계 맺기를 통해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곳이며 토론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동시에 건강한 신체를 단련하는 공간입니다. 이를 원격 수업만으로 담보할 수 없음은 명확관화합니다. 디지털 환경 조성에만 집중해서는 지금의 교육 위기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간 면역력이 약한 유아들이 감일 상태로 등원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백년지 대계인 교육을 경제적 효율성 논리로 좌지우지하게 할 수 없습니다. 더는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서 교육 재정을 줄이는 근시안적인 대책으로 우리 교육을 위기에 몰아넣어서는 안 됩니다. 학령 인구 감소를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즉,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개인별 맞춤형 교육 과정을 위한 수업 혁신과 교육 여건 개선의 토대입니다. 이는 현재 심각해지고 있는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선진국을 따라가는데 만족하였다면 이제는 초인류가 되기 위한 비전을 가지고 경제와 사회 교육을 혁신해야 합니다. OECD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이성적인 형태로 교육 혁신에 가장 이상적인 것은 학생 한 명 한 명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학급당 학생 수를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교육 혁신에 서울교육청이 맨 먼저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교육 현장이 무너질 것 같은 지금이 바로 공교육이 제대로 서고 참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조희연 교육감님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김기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특별히 너무나도 애같아서 지금 본 회의장에서 방청하고 계신 미림여고 미네리 학부모 회장님, 서인 부회장님, 조혜정 감사님께 특별히 그 수고로움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